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포천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38살 청년 농업인 안혜성입니다. 언제 이렇게 큰 거를 네.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게 스마트팜입니다. 언제 이렇게 네. 차리시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18년도까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 AI와 빅데이터, 이 관련된 4차 혁명 기술에 관련된 이 R&D를 했어요. 연구 과제를. 그때 이제 저는 그리고 또 항상 뭔가 제 스스로 어떤 거를 좀 기획하고 하는 일들을 좀 예전부터 좋아했고, 그런 찰나에 우연히 제가 스마트팜을 좀 매체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전공 분야에 또 비슷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 스마트팜 분야에 갔을 때 이 농업이란 걸 했을 때 충분히 좀 승산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18년도 12월에 퇴사를 하고 19년도 1월에 이렇게 이제 귀농을 했고요. 실제 이 스마트팜을 구축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한 2년 가까이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 그리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뭐 런던이랑 프랑스도 직접 가가지고 관련 업체도 만나고 하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했죠.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전에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을 하시다가 포천시로 2002년도에 귀농을 하셨는데,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주민과의 갈등부터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 거를 좀 풀어가면서 아버지가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서포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2년도부터 제가 이 포천시 관련된 농업 행정 업무들을 이 지자체 내에서 대행으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전공 살려서 쭉 가다가 간접적으로 계속적인 농업에 대한 경험은 갖고 있었어요. 정말 미친 소리 하냐고 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부터 해서 온갖 친척들, 또 특히나 이 와이프가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죠. 사실은 당시 제가 용인에 뭐 주상복합 아파트 31층의 아파트도 매입을 했었고, 또 급여도 많이 받고, 연구원으로서 어떤 정년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도 또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근데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제가 추구하는 어떤 삶과 좀 맞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뭔가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좀 설득은 사실 못 시켰어요. 설득은 가족들을 못 시켰는데 좀 이기적으로 제가 퇴사를 했죠. 그래서 가감히 이제 또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성과도 보이고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걸 보고 나서는 좀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들어오면서 많이 봤는데 네. 뭔가 좀 많더라고요. 네. 어떤 경력이 있으신지? 일단 저는 19년도에 완전 농업을 완전히 창업으로 접근하는 그런 좀 전환을 좀 도전적으로 해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의 농업 쪽으로는 아마 최대 금액인 1억 원을 유치를 했어요. 그거는 단순히 제 사업성을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가 이제 어필을 해서 이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사업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지원 자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받았고, 그 이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업화를 운영하기 위해 바로 해외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 런던과 파리에 나가서 저는 그 자금으로 농업박람회를 참여를 하고, 그 선도 어떤 이 농업 쪽으로 좀 이제 강국이라 하는 유럽의 어떤 기술들을 많이 습득을 해서 국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기술 전파도 많이 하고, 그 관련 기술들 가지고 뭐 특허도 출원하고, 또 몇 개 정도? 특허는 지금 2개 출원을 해놨고요. 또 관련된 기술 가지고 농진청이나 농정원이나 농림부 주관의 어떤 대회에서 상을 한 8-9회 정도 수상을 했었죠. 저는 사실 이 포천이 오랫동안 좀 봐왔던 지역이잖아요. 우리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포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포천만큼 이렇게 농업하기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 도농복합 지역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어떤 농지나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도농복합 지역을 봤었고, 또 이 지자체 내에서의 어떤 지원,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의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포천만한 곳이 없겠구나. 그리고 제 농장이 있는 위치가 사실은 강남까지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포천시를 선택을 했죠. 저는 사실 이제 항상 머릿속에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내가 좋아하는 일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뭔가 제가 안타까운 게 뭐 학창 시절부터 그냥 남들 하니까는 대학 가고 또 점수에 맞춰서 좋아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을 해서 갔다가 취업도 남들 다 하니까 해야 되겠다. 취업이 안 되니까 또 대학원도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대기업까지 간 건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순간순간은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부러움도 받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리를 들었지만 제 스스로 그 일과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뭔가 내가 이 일을 부장까지 이렇게 할 자신도 없었고 그 사실 그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진급을 한다든지 어떤 성과를 내서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이랑 제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냥 적응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 자체가 제 제가 살아오는 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뭐 하루에 15시간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중반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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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대기업 그 임원분도 많이 오셨고 대기업 그 지금 종사자도 많이 오셨고 뭐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건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안에 정말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했던 준비와 노력과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은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보고 미화된 어떤 성공한 사례들만 보이기 때문에 나도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신 분이 많은데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정말 1년에서 2년 혹은 뭐 더 길게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되고 내가 어떤 큰 결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퇴사를 했잖아요. 그 결정에 따른 어떤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거기에 대한 실패를 했을 때 대응 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없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기업을 퇴사를 하고 농업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또 그 뒤에 어떤 대처 방안이나 이런 옵션들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어떤 책을 한번 읽어봐라라고 네. 어떤 책 책이요. 사실 제가 요번에 그 국내 처음으로 그 스마트팜 영농 창업에 관련된 또 에세이식의 책을 출판 계획을 했어요. 제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아직 과제인데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마트팜 뭐 창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스토리를 담는. 근데 저는 그 책에 저희 시행착오들을 많이 담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와 같이 이러한 농업 쪽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책도 책이고 책도 지금 영농 창업을 준비하기엔 서적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농업이라는 이 산업의 특수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짜 내가 이거 농업이 맞나 이거는 모르거든요. 그 실제 사례로 저한테 대기업 다니던 분이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다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시면서 이 실습 기회가 없었으면 제 인생에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을 뻔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만약에 결정을 했으면 나는 농업이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보다도 실제 농가 가서 경험해보고 일해보고 이 농업이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해보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한테 맞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이렇게 들어와야지 책 보고 미화된 방송 보고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내실 책에도 시행착오도 네. 굉장히 많이 넣으실 거라고. 네네. 지금 대표님은 어떤 네. 시행착오가 가장 힘들었는지. 정말 힘든 그런 주민과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들과 대화로서 다 해결을 해서 다 원만히 이렇게 풀어냈고 뭐 그런 주민과의 갈등이 정말 힘들었고 또 시행착오로는
실제 이런 농지 조성하고 이 시설을 할 때 제가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했지만 이게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공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시행착오를 했고 또 작물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찌됐든 딸기라는 거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논산이나 이런 데서 1, 2년 동안 이제 배워왔긴 했어도 작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계속 저희는 경험으로 쌓아가지고 정말 이제 과학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던데 네. 몇 분 정도 지금 같이 일하시나요? 지금 이제 청년들 6명이서 네.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농림부 이제 관련 사업으로 저희가 농식품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이제 농식품 벤처 창업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인턴생 그리고 농림부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온 친구들 그리고 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채용한 친구들 해가지고 저 친구들도 지금 사실은 이제 내년에 다 영농 창업할 친구들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비슷하게 제가 이 친구들을 계속 이제 육성을 하고 있죠. 선생님 같은 역할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국 그 영농 창업 사업단 그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컨설팅이라 강의하고 있고 그 정부 지원으로 이제 청년 창업농이라고 선정된 친구들 필수 교육을 제가 이제 뭐 농업인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농업의 안전 관련 교육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반대로 네. 진짜 내가 이거 할 때 네. 너무 잘했다.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 또 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 2주 뒤에 그런 마음을 또 이제 봤는데 딱 1년 동안 준비하고 딱 수학할 때 저희가 이거 수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오늘도 보셨지만 제가 매번 5시에서 6시 이렇게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집에 갈 때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정성껏 가꾸거든요. 이게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이제 가장 뿌듯하고 저희가 이제 안전한 이런 건강한 먹거리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유통을 했을 때 소비자한테 피드백이 막 와요. 그때 너무 맛있고 감사하다는 걸 받았을 때가 진짜 이 일을 하기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활동도 네네.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거 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죠. 재미난 것도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은 저는 유튜브 채널이 농업인들에게 제가 했던 시행착오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뭐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취득세 혜택이라는 영상을 딱 하나 올렸거든요. 전 너무 놀랍게도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업인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 주신 것만 나도 몰랐었는데 내가 세금 환급 대상자였구나 해서 약 지금 누적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농업인이고 후계농이면 50% 취득세가 환급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내 영상 보고 그 지자체 세정가 가가지고 8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그 이제 만삭의 이제 그 와이프분이랑 애기 한 명 데리고 논산에서 귀농자분이신데 선물을 막 이만큼 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뿌듯했죠.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제가 항상 이 친구들한테 왜 포천을 생각을 안 하냐 물어보면 포천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20대에서 30대는 어느 게 있냐면 딱 두 글자예요. 군대. 포천시는 자기가 군 생활했던 곳인데 철원 아니면 요거 지날 때 그냥 봤던 지역이고 거기는 좀 아예 그냥 뭐 없지 않아요 막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포천이 우리가 이제 한탄강 유네스코도 요번에 지질공원도 이제 등재가 됐지만 정말 물도 좋고 정말 관광도시나 이런 문화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어필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정말 주말이면은 차가 엄청 막힐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포천이 약간 이 문화 융복합적인 어떤 그런 도시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심과도 너무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국가 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쪽이 좀 문화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 중에도 지금 포천시 그 스포츠 또 문화 크게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정말 문화적으로 좀 전국적으로도 좀 유명한 도시로 좀 이미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스마트팜을 이제 교육적인 농장으로 일단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이 농업 쪽으로 어떤 이 영농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면 이 포천에 와서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는 이제 우리 농장이든 제가 또 요번에 포천 농업재단에 이사로 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약간 농업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메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위치에서. 네네.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간 스케줄을 조절을 잘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점심에 항상 여기서 이제 헬스장이 있어요. 또 운동도 하고 또 제가 여기 포천시에서 이 아이들 어떤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또 스포츠 지도사 공식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래서 여기 운동장에 있는 게 이 친구들 어떤 스포츠 클럽 가고 이런 인프라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재능 기부 차원에서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그 포천 시민 대상의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그 재능 기부를 제가 3달간 또 했었거든요. 평생 교육원 거기랑 같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어떤 포천의 문화 공간? 네. 그것만 만약에 포천에 오는 사람한테 네. 추천을 해준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여기 하늘다리 공원 추천을 해요. 왜냐면 하늘다리 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새로 생긴 도로 여기 이제 지나다 보면 우리 농장이 또 보이고 또 농장 들렸다가 하늘다리 공원 가면 뭐 15분 거리밖에 안 되고 또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 또 지질공원 세계 유네스코 등재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한탄강 자체가 엄청난 그 뭐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멋있는 경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하늘다리 공원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한 분만 누가 있을까? 완전히 이 친구는 본인이 몸이 좀 아팠어요. 아프고 지금도 좀 몸이 본인 스스로가 좀 치유하는 단계인데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농약을 단 1g도 안 써요. 직접 그 유기농 자재를 은행을 주워서 시에서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을 다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그걸 구매를 하다가 본인이 농약을 만들어서 고추를 재배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이제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이제 자기가 제공하는 그런 농산물도 진짜 농약 1g도 안 쓰고 정말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거를 고수하는 친구가 이제 바로 옆에서 농업을 하는데 이제 허민우라고 또 우리 이제 4H 회원이고 그 친구가 이제 타 지역에서 농업을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다가 이제 포천이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너무 잘 지금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딱 그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제가 33살 때 그전에는 제가 아이가 없고 그냥 연애하거나 이런 시기에 때는 사실은 뭐 회사는 다니기 싫었고 막 너무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완전히 좀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19년도 제가 귀농을 딱 선택을 한 그 시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격변의 어떤 상황이었던 시기. 지금 또 다른 또 시작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시작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책도 이번에 쓰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한 거를 인정을 해줘서 전국에 있는 여러 이제 농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컨설팅도 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좀 있거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네. 포천문화재 이제 막 생겼어요. 네네. 바라는 점이나 네. 혹은 응원 한마디 해줘봐요. 일단 문화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농업 자체는 약간
그 문화 융복합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은 농촌이 살아야지 또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도 어떤 식량 안보라든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농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그런 포커싱을 약간 이 농업 농촌에도 좀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어필도 해주시고 많이 노출도 해주시면 이 농촌 문화 이런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네. 너무 바쁘신데 아, 이게 아닙니다. 시간 내주는 너무 네.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잘 됐으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딸기 드시러 오세요.